안녕하세요. 건강이 필요해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리포터 김송희입니다. 저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잊지 마세요. 19세기부터 의학은 식이요법과 알코올이 이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장기의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과 병리학적 해부학의 초기 실습을 통해 프랑스의 장크루 베이리에와 같은 의사들은 이 장기의 역할과 질환에 따른 증상을 설명하고 증명해내려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알코올이라는 단어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고 그 물질들이 온몸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혈액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딱지를 만들어 상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혈장 단백질을 만들거나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합성해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죠. 이렇게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소중한 장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간이 항상 건강해서 제 기능을 꾸준히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 한 예가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간세포 안에 트리글리세리드라는 특정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아주 살짝 속이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증상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피곤함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것이기도 하고 지방간으로 인한 복부의 불편한 느낌은 통증이라 하기에 상당히 애매하고 경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방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방치된 지방간이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발전이 되면 간세포의 손상과 염증을 동반하면서 간경병증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경병증이나 간암에 걸리면 외과적인 수술이나 강도 높은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해 전체적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이 발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지방간이 발병하는 이유가 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그렇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행위 자체적으로 지방간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체중, 당뇨 또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대사증후군이 지방간 발병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이 더 많은 지방을 합성하고 이렇게 생긴 지방을 아주 느리게 처리하고 분비하게 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게 만들어요. 이외에 특정 약물, 과도한 음주, 유전적인 요인도 지방간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 임신 기간 동안 지방간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임신 지방간 또는 미세 수포성 지방증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지방간과 다른 질환으로 간주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주의 깊게 간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많은 분들이 나는 음주를 하지 않으니 지방간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쉽게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10%에서 24% 확률로 지방간이 발병되었고 음주를 하지 않는 비만이신 분들에게서 지방간이 발견되는 경우는 58%에서 74%라고 합니다. 음주로 인한 지방간이라면 발병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술을 끊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 성공적인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간은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데요.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가공된 당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과일과 채소,
통밀, 그리고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등을 드셔서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는 살코기 위주의 육류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고, 가금류, 생선, 두부, 콩류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셔서 체중 조절을 용이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내 몸에 알맞는 체중을 유지하면 간 내 지방 함량을 낮추고 간의 흉터와 섬유증을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는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주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금주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만일 음주를 하시게 된다면 음주를 하신 날로부터 적어도 4일은 음주를 피하셔서 간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일주일에 한 번의 음주는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 해도 한 번 음주하실 때 소주를 기준으로 2병 이상이 되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니 꼭 술을 드셔야 한다면 소주 1병 정도로 타협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소주 1병도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맥주 1잔에서 2잔, 와인 1잔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주기적인 혈액검사나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상태가 어떤지 예의주시하고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그리고 운동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지방간을 발견하더라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이 필요해 TV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소재인 지방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우리 몸의 주요 생체 기관 중 하나이자 생존의 필수 단계인 간에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 또 간이 손상되거나 손실될 경우 현대의학으로 아직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도 좀 더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